네, 인터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. 이번엔 전화 연결입니다. 민주당 최고위원이죠. 장경태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장 의원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장경태입니다. 네,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죠. 민주당에서 불참을 했는데요. 왜 불참하셨죠? 일단 어제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초유의 원내정당의 압수수색이 있습니다. 이런 야당 탄압에 대한 부분을 어찌되었건 좀 이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과도 하고 이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들으셨던 국회 EXX들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나 뭐 이런 표현들을 대통령실에서는 뭐 저는 바이든으로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야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욕설이었다라고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공식 논평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과가 있어야겠죠.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한편으로는 압수수색이 지난 압수수색 때는 대검찰청 이 국정감사 있는 날이 있었고요. 또 이번엔 어제는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이 대검찰청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사과를 저희는 요구했습니다만 그러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조금 전에 장동혁 의원과 인터뷰 중에 같은 질문을 했더니 뭐 압수수색 집행하는 날짜를 굳이 그렇게 맞출 이유가 뭐가 있냐. 그럴 일이 없다. 압수수색 영장 나온 유효기간 안에 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. 그게 검찰이나 또는 정권 차원에서 조율한 날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? 아니요, 뭐 그 조율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또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요. 다만 이렇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우연 같은 행운이 참 많이 있는지 또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이렇게 주어지는지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.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습니다. 욕설 파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이나 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게 있었나요? 그 다음에 지금 전혀 없고요. 네. 계속 이 입장이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. 바이든 발음이 아니었다라고 처음에 해명했다가 또 미국이 아닌 뭐 이 야당 국회를 향한 욕설이었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아예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계속 이 해명의 변천 역사를 살펴보시면 참 이 국민들에게 듣기 평가를 실시한다든지 혹은 이 나중에는 자기가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조차 못하는 혹은 또 그걸 듣고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촛불을 들고 계시지 않나 또 들기 시작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검찰 수사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.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,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정권을 향한 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고 그다음에 서욱, 김홍희 두 분의 전직 고위 책임자들이 구속되고 그랬는데요. 이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 장 의원님 입장은요? 일단 모든 국민들께서 성역 없는 수사, 공정한 수사,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입 아프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요. 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신인 검찰의 수사만이 아니라 대장동 특검 받으시면 됩니다. 이미 여러 차례 조영 원내대표께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국민의힘 백드롭에 붙여놨습니다. 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께서 질문하셨는데도 특검 받으시겠습니까? 5번을 얘기하셔도 대장동 특검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못 하셨거든요.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국민은 없으실 겁니다. 왜 유독 224대 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김건희 특검을 왜 받지 않는지. 우리가 특검이 민주당 뭐 산하기관도 아니고요.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정말 저희는 지금 뭐 저희를 224번이나 탈탈 털고 압수수색하고 있으니 계속 또 저희가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수사는 안 이루어지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어떻게 김만배 주위에게 집을 사게 됐는지 또 장모님이 어떻게 양평 공흥지구를
이렇게 800억의 수익을 내게 되시는지 이런 부분들 공정하게 수사해라. 성의 없이 수사해라. 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. 대통령 부친 아버님의 집을 김만배 씨 대장동의 주범이라고 하죠. 그분의 누나가 샀다. 이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해명 또는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? 전혀 없었고요. 그때 세 가지 크게 의혹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급매물로 내놨는데 우연히 샀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네.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다 살펴봤지만 매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매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사실 한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고요. 실제로 해당 그 계약이 이루어진 공인중개사는 그때 폐업 신고를 했었습니다.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문이 굳게 닫힌 상태였고요. 두 번째는 개를 키우기 위해서 그 집을 샀다고 했는데 입주계획서를 살펴보면 임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고요. 또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. 7억을 대출받는다고 했었는데 12억을 대출받으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허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뭐 그 부분도 제가 수사기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서류상으로 또 여러 가지 발언으로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여러 이 수사당국에서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네. 어제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법사위원회 종합국감, 확인국감 하는 자리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제기했는데요. 뭐 이 자체도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셔요? 뭐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지금 서초동 술집에서 만취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. 뭐 아마 많은 언론인들께서도 기억하시고 국민들께서도 기억하실 텐데요. 모르겠습니다. 볼 때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그 의혹이 있는데 여러 차례 서초동, 청담동 여러 이 목격 사례들의 제보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목격된 사례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공익신고 차원에서 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보고요. 뭐 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근거와 녹취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 동석했었는지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했으면 했다,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. 그 해당 국정감사는 어찌됐건 위증의 죄를 처벌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본인도 뭘 거시겠습니까? 저는 다 걸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. 명확하게 그냥 말씀하시고 진실을 밝히시면 된다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네요. 근데 대통령이든 또는 법무부 장관이라도 퇴근 이후에 뭐 술자리를 갖거나 하는 것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얼마든지 가질 수 그렇죠. 있는 거 아닌가요? 김의겸 김의겸 의원의 질의 또한 네. 그 자리가 있었다고 하고 전 자유총회 회장님이 있었다고 하고 또 그러니까 증언과 제보가 있었고 또 그 총재의 증언 통화도 있었는데 있으셨냐? 했을 때 있었으면 있었다, 없었으면 없었다. 김앤장 변호사님들과 같이 있었냐? 있었으면 있었다, 없었으면 없었다. 말씀하시면 됩니다.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막 화를 내시면서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이 국정감사 자리를 혼탁하게 만들 사안인가요? 그냥 없으면 없었다고 하시면 되죠. 네. 지금 그 제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라고 하시면 됩니다. 또 하나. 지금 하여튼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시정 연설도 야당이 최초로 보이콧도 했고 그랬는데 하여튼 국회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정치의 정상화, 복원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 또는 보관은 뭡니까? 임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또 3번의 회의와 각각 회의 모두를 3번을 다 합쳐도 3시간밖에 있지 않았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 구속 수사 그리고 이 헌정사상 최초 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정말 국민의힘도 똑같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. 국정농단 했을 때나 차떼기 했을 때 과연 압수수색 받으셨습니까? 안 받으셨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저희도 당사에 대한 존중을 합니다. 근데 문제는
이런 부분을 이 각 정당 간의 갈등과 격렬한 투쟁으로만 이어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자로서 나오셔서 지금 특히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당을 대결과 갈등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할 거면 하시고 혹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잘못 야당을 향한 욕설로 오해했다. 본인은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. 이렇게라도 해명하시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을 향한 욕설이라든지 또 이 야당 탄압으로 보여지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가 없습니다. 이렇다면 책임 있는 국정운영 책임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. 그 과정에서 이렇게 술집에서 이 발견되는 제보들이 있다 보니 저희도 좀 보다 더 민생에 좀 집중해 주십사라고 좀 이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되었건 대통령께서 이 시정연설 전에 좀 역할을 하셨어야 됐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너무 국회를 방치했다 혹은 국회를 무시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. 자,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. 의원님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